그 PPT 한번 띄워줘요. 독서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예, 제가 쓴 이제 전자책 이 책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독서가 쓸모 있을까? 독서가 어떻게 하면 쉬울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왜 독서가 재미없을까요? 아니, 왜 독서가 계속 하지 못할까? 우리가 책과 거리가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책 보라면요. 도서관 앉혀놓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습관이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책 좋은지는 다 알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책이 재미가 없죠. 제가 인도하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는 독서 그룹이 하나 있는데 평균 연령이 60이에요. 60이 넘어요. 요양보호사님들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독서 모임을 하셔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책 읽는 게. 근데 지금은 책 잘 읽으셔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책을 추천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책들 추천하거든요. 그럼 책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보면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의 이해가 생기니까요. 이해가 되면 미워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수라는 말이 나오지. 이해가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미워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책들을 추천해 주니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정말 잘 읽고 지금 뭐 2년이 넘었죠. 이 요양보호사님들 독서 모임 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어떻게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다음 이것도 자, 독서가 이제 성공을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습니다. 소매가 길어야 춤을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듯 머리에 5천 권 책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뚫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 볼테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5천 권쯤 책을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돼요? 딱딱딱 가져다가 뭔가 만들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대요. 이 힘이 어디 있어요? 독서에 있다는 거예요. 독서에. 이 힘이 독서에 있어요. 독서 저도 이제 우리 김문구 간사님 좀 막 기록은 못해요. 그러나 딱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문구는 기록해놔요. 그리고 저는 노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해놓은 문구가 3,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봤던 건 중요한 문구는 다 저장을 해놨어요. 언제든지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요즘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뭐 워드에 다 입력을 해놓더라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키워드만 입력하면 쭉 나와요. 내가 무슨 독서를 강의하고 싶다. 자, 오늘은 정체성 강의하고 싶다. 정체성에 쭉 키워드 하나 넣잖아요. 관련된 책이 쫙 제가 정리했던 게 나와요. 언제든지 뭐 하면 돼요? 빼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기억 안 되죠. 우리가 왜 기억을 의지해요? 제가 원하는 것만 딱 정리를 해놓고 빼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요. 언제든지 제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두 가지 책이 좀 재밌고 유익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양질의 인풋. 그냥 좋은 책 만나야 돼요. 애들 야, 책 좀 봐 하고 이렇게 애들 주는 책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전집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애들 데리고 그냥 책방 가는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골라봐. 괜찮아. 만화책도 괜찮아. 대신에 만화책은 책이 아니야. 괜찮아. 그럼 그냥 뭐든지 원하는 거 짓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 가서도 똑같아요. 원하는 책 있으면 들고 와.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주면 안 돼요. 애들이 원하는 책을 줘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한 책을 갖다 계속 봐요. 그러면 야, 그만 좀 읽고 다른 것 좀 봐라 그러잖아요. 아, 그거 실수예요. 왜? 얘가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끌어줘야 돼요. 이 안에서 끌어내줘야 돼요. 안에서 끌어내주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관심 있는 걸 봐야죠. 저희 친한 후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 아버님이 저희 이제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중3 아들인데 나한테 좀 보내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어디 데리고 왔을까요? 도서관 데리고 왔어요. 자, 너가 원하는 책 30권을 하나 뽑아봐. 그냥 느낀다. 필이 가는 대로. 너가 그냥 제목 보고 두껍고 얇고 상관없어. 너가 느끼는 거 한번 그냥 이제 느낌이 오는데 한번 딱 뽑아봐. 그래서 몇 권을 뽑았냐면 쭉 30권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제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냥 뽑았을까요? 제목이 뭔가 끌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책이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리는 거. 이게 왜 끌렸어? 제목이 뭐 어떤 제목, 어떤 키워드, 색깔, 제목. 그 다음에 이 30권의 책을 쭉 연결되면 이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책 내용도 이 제목들이 뭐와 관련돼요? 자유와 관련돼.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너는 운동을 좋아하구나. 얘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너가 너 자유를 좀 알고 싶으면은, 너가 자유롭고 너 생각이 환경을 좀 뛰어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면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추천이 나오죠. 얘 성향을 딱 분석해 줬어요. 어디서부터? 얘 마음부터. 그리고 책을 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에게, 사람에게 맞는 책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책. 내 상황에 맞는 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무슨 책? 아니죠. 나이 들어서 필요한 책이 있어요.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 인생 2막이 아니라 3막, 4막, 5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들, 그죠? 예, 건강에 관한 책들, 엄청 이 시간에 맞는 책, 나에 대해 맞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살펴야 된다? 내 마음부터 살피고 내가 필요한 책이 어떤 것인지를 딱 추천해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책이 어떤 책? 좋은 책. 글자 많은 책, 그림 많은 책 상관없어요. 나에게 맞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전에 저희가 추천해서 읽었던 뭐 소년과 요와 그 말인가요? 그 책 너무 좋았잖아요. 그림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학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책 가지고 슈퍼 거북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슈퍼 거북. 안 읽어보셨구나.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슈퍼 거북인데 이 거북이 토끼를 이겼잖아요. 슈퍼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요. 이 친구가 막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진짜 슈퍼 거북이 돼요. 토끼 잽이 안 되게 달리기를 잘해요. 막 정말 거기에 보면은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거기에 보면 자기 성장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노하우들을 책 보고 연습하고 피드백하고 이 핵심적인 노하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성장과 성공을 위한.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슈퍼 거북이 됐는데 이 슈퍼 거북이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결국에는 토끼와 재대결을 하게 되고 거북은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자다가 토끼가 이기고, 그리고 거북이 이제 여유를 찾아서 자기의 삶을 찾아간다는 행복한 마지막에 그 컷이 나오는데요. 야, 이 그림책 하나에
얼마나 성공을 띠고 열심히,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그림책이에요. 너무 얍실한 그림책. 이 책 하나가 인생을 담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왜? 모르면은요, 흥미가 없으면 뭐부터? 그림책부터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책이 뭐한다? 있다.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책을 찾으려면 추천도 받고 도서관 가서 나는 어디에 끌리지 한번 쭉 도서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열람해 보시고, 서점을 가서 쭉 한번 책을 둘러보다가 나를 끌어당기는 책이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책. 내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됐든 뭐가 됐든 끌리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뭐한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에요. 왜 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은 좋은데 농사를 잘 못 지어. 방법을 잘 몰라. 그래도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을 내 걸로 만든 데는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 농사법이라 그러죠. 예, 농사법. 예, 농사법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지면은요, 정말 책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독서는 책에서 키포인트, 키워드를 찾는 이 보물찾기다. 자, 독서는 뭐다? 보물찾기다. 독서는 뭐라고요? 예, 독서는 뭐라고요? 예, 독서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맞는 딱 한 구절 찾아도 돼요. 보물찾기입니다. 자, 보물찾기. 자,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자, 나 보물찾기 너무 잘한다. 어때? 잘하신 분 있어요? 잘 못하셨나 다들? 정말 저는 보물찾기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열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키워드 중에 열정인데, 저는 진짜 보물찾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보물이란 발견하기 힘들고 아주 찾기 어려운 곳에. 그래가지고요, 전 일일이 자세히 파헤쳐보기도 하고, 큰 두꺼운 돌 밑에 막 파보기도 하고, 방법이 틀렸어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물찾기를 또 주일학생들, 중학생들 하면 야외 나가면 하잖아요. 그럼 보물 써가지고 종이를 꼽아놔야 되는데, 자, 보물찾기의 핵심은 보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발견하기 조금 어렵지만 발견하기 그렇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 이미 상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상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통 놓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놔요? 예, 발 밑에, 아니 그냥 보이게, 딱 절반 보이게, 딱 보이게, 아니 절반 보이게, 나뭇가지, 풀 아주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약간 살짝 중간에. 보일라 말라 하게. 그래서 보물찾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나를 알았어요. 내 친구는, 저는 하나도 못 찾고 있는데, 제 친구는 뭐 2개, 3개, 5개까지 찾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땅 하면 어떡해요? 스캔하면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예상 지점을 미리 해가지고 쭉쭉쭉쭉 스캔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쭉 한번 스캔하고 지나가고, 또 하나 정확한 팁. 보물찾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숨기러 가는 거 어디로 가는 반향을 그죠? 보물찾기는요, 책을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에요. 저자가 다 이거 발견하라고요. 팁을 다 주고, 이 책 쓰는 사람들이요, 다 팁을 줘요. 우리는 보물찾기 하면 돼요. 보물찾기는 키워드 찾기야. 그 다음에 키포인트. 그러니까 핵심 문장 찾기입니다. 자, 핵심 문장, 키워드는요, 3가지만 찾으라 그래요. 자, 이 문장을 이 책 다 보고 나서 딱 생각나는 단어. 자, 책 덮고 나서, 책 읽고 탁 덮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나는 단어가 뭐지? 생각나는 문장은 뭐지? 왜 생각이 날까요? 그게 나에게 약간 가슴에 때리는 거기 때문에. 자, 책 덮고 뭐 한다고요?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내 느낌이 왔다는 것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문장,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책에서 3가지 키워드 찾으세요. 한 권의 책, 세 가지. 그 3가지를 이어서 말을 하면 한 줄 요약이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3가지 키워드를 그냥 쭉 지나가서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정체성이었잖아요. 정체성,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독서였어요. 강조는 안 했는데, 요즘 저는 설교를 하더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설교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사람의 집중력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다?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자. 그 키워드만 기억해서 한 줄로 요약하더라도 설교 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핵심 문장 찾아야 되죠. 가장 중요하다 싶은 일주일 책 읽고 나서요, 쭉 한번 훑어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문장, 한 문장을 뽑으세요. 한 문장을. 보통 이제 책에서는 저는 3개 문장 일단 뽑으라고 그러고요. 왜냐면 독서 모임 나누려면은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왜라는 이야기를 하면 왜 나한테 이게 와닿을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좋았어요? 그건 이렇게 독서예요. 독서 나눔이에요. 문장 3가지인데 3가지 중에서 저는 한 문장만 그 중에서 또 뽑으라고 그래요. 딴 거 다 잊어버려 생각하는데 책에서 뭐 찾자? 보물찾기 하자. 예. 책의 핵심 단어, 핵심 문장 찾고요. 근데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키워드 찾아야 되죠. 중요한 키워드 찾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자,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뭐 찾아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책 읽어도요, 성경책 읽어도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키워드 찾기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핵심 내용들이 파악이 돼요. 예,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성경책 읽을 때에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뭐 들고 있어야 되죠? 볼펜 하나 들고 있으면 동그라미 키워드, 이게 중요한 단어네.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읽기가 쉽고요. 아까 우리 김민구 강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 표지, 제목, 부제, 목차 쭉 보면서요, 아, 이거 중요한 단어 같네 한 단어를 쭉 동그라미 이렇게 치다 보면은요, 이 책 전체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겠다는 거 이미 벌써 그려져요. 내용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문장에서 이 문장들은 중요해. 주요 문장에서 거기에 키워드, 예, 그 문장 안에 키워드가 있거든.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책에. 빈도수 높은 거. 주제 찾기. 주제라는 말은요,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야? 자, 오늘 강의는 뭐에 관한 거죠? 독서에 관한 거죠. 그럼 키워드가 뭘까요? 당연히 독서이죠. 그죠? 이처럼 이 책은 뭐에 관한 이야기지? 이게 주제예요. 그럼 주제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주제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워드 찾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책 표지 보면서 이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예, 사전 독서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전 독서란 말은 책 읽기 전에 미리 책을 파악하고, 아까 우리 김민구 강사님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와 이 보물찾기를 해야 되냐? 그 다음 페이지요. 정보를 정리하고 생각을 모으는 행위를 반복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배운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력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업무에서도 활용하기 쉽다. 자,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이 문장 위에서. 자, 키워드. 그냥 내가 중요한 키워드란 객관적 키워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요, 뭐 나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괜찮아요. 나에게 중요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이 복잡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복잡하죠. 예, 말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 읽어야 돼요. 자, 정보를 정리하고 생각을 모으는 행위를 반복하며 끊으세요. 예, 끊으세요. 사살표 치고 끊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 제가 했죠. 정리, 반복, 생각. 자, 그 다음 거. 깊이 생각함으로써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배운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뭘 것 같으세요? 본질, 그 다음에 배우는 것, 예.
표현, 그죠? 야,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아내니까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요,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하고 전 핵심은 뭐야? 정리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되구나, 반복해야 되구나, 배운 걸 표현해야 되구나, 표현할 수 있지 않은 것은 배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면 입력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업무에도 활용하기 쉽다라고 한대요. 옆에 알미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본질은 단순해서 단적으로 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본질은 단순해서 단적인 말로 표현 가능하다. 이 두 구절이요. 이 말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반복까지 막 정리하는 반복까지 이 책에서 발견한 두 가지 저의 보물이었어요. 안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설교를 정말 들었고 정말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내 입으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지? 키워드 파악하고 핵심 문장 파악하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요, 여러분 독서 수준이 지금보다 한 배, 한 3배 이상 이렇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정말로. 이걸 훈련을 잘 이렇게 해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잘 돼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이렇게, 이 문장 한번 분석해 볼래요? 그 다음. 자, 생각의 비밀, 책입니다. 생각의 비밀, 책이에요. 우리 김승호 작가님, 그 사장님이죠. 자, 이 책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딱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생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비밀, 또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부자가 나오죠. 부자 되고 싶으면 꼭 이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부자, 생각, 비밀. 100번이라는 단어도 작게 100번이 두세 번 나와요. 100번. 이 사람은요, 꿈을요, 100번, 하루에 100번 적으라 그래요. 100번을 100일 동안 하라 그래요. 100번을 100일 동안. 왜 굳이 100번이지? 뭐 이렇게 오래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이 책을 보면 벌써, 이 책은 뭘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이 벌써 추측이 되죠. 키워드만 찾아도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 책의 키워드 하나만 찾아보세요. 하나만. 먼저 3개 찾고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그런 문제들에 개입할 생각도 에너지도 없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관심 없는 여타 사회 현상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기 쉬워요. 자,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님에게 쓴 책입니다. 키워드를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추측. 자, 귀차니즘. 그 다음 또 뭐 다른 의견? 무관심.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방식? 자, 일단 3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내가 뽑았어요. 뽑았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선별해 봐야 되죠. 자, 귀차니즘, 그 다음에 또 무관심,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 3가지 키워드에서 자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즘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현상. 젊은이들이요, 귀차니즘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든지 귀찮아. 생각하기도 일하기도. 귀차니즘. 귀차니즘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래요. 귀차니즘을 탈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줘야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하고, 니 왜 그래? 이러면 벌써 에너지가 빠져요.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나요? 자, 당황스럽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스럽죠? 앞으로는 당황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쓴 문장,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책 맨 앞에 그 다음 넘기면은 빈 공간에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다가요, 여러분이 발견한 어쩌면 지금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과 몇 개월이 지나서 또 읽으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자랐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달라요. 내 지금 처한 환경에는 다른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날짜를 적으시고, 노트 마련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마련하세요. 좀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우리 김문관 강사님한테 배우시고 노트 마련하시고 적으시고, 그래 여러 개 안 된다 싶으면은 책 표지 한 장 넘기면은 백색으로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날짜 적으시고 나의 구절, 내가 찾은 보석 해가지고요, 그 문장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 이렇게 하면은요, 그 구절이 어떻게 해요?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온 그 다음 페이지.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냐? 이 문장을 갖다가 이제 써먹어야죠. 우리는 책 읽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유식한 척을 해야 돼요. 자, 유식한 척 하려면 어떻게 해요? 카톡에 이렇게 싹, 이런 글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딱 이렇게 보내보세요. 야, 와, 그래, 와,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식한 태를 내세요. 그리고요, 저는 가장 와닿은 구절을, 저희 집에는 화이트보드가 크게 있어요. 어떤 기록하거나 또 가정 안에 해야 될 일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도 글을 적어놔요.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저도 적어놨어요. 한 줄 정리의 힘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아까 소개했던 그 책, 사랑받기 원했던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또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면 감정이 세밀해진다. 자세히 관찰하면요, 감정이 세밀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관찰 훈련을 시켜요. 책도 어쩌면 관찰이잖아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10가지를 관찰해 보세요. 하나, 둘, 10초 동안 10차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10가지 관찰했나요? 아, 7, 8가지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전철에 딱 앉으면 맞은편에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관찰하기 시작해요. 예, 땀만 먹으면 안 되니까. 예, 관찰하시면 몇 가지 관찰, 한 30가지 정도 관찰이 돼요. 이 사람의 얼굴 형태, 눈썹, 입술. 오해할 수 있죠. 정면으로 보면 안 되죠. 그냥 딱 옆에를 보면서 오해한다. 근데 관찰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추측이 돼요. 제가 이 훈련을 여러 사람들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중독자 자조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전에 강의 때 30가지 관찰하라고 했었어요. 30초에 30가지. 근데 이번에 와서 딱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 가다 보니까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감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 나의 조그만 변화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죠. 1, 2, 3, 4를 세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 관찰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는 거죠. 관찰이 시작입니다. 책도 뭐예요? 실은 관찰이에요. 책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관찰부터 하는. 그래서 키워드 찾는 거예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붙여놓으세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럼 책 한 권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하우를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다. 한번 좀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저희의 이제 독서는 만남이다. 뭐 해야 되냐? 만남이 되어지고 깊이 있는 대화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이 나와야죠. 질문이. 그죠?
자,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분 뭐 어떤 대화 주제가 있나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 뭐 깊이 있는 대화하고 계시나요? 쉽지가 않죠, 대화가. 그죠? 왜 대화가 쉽지 않을까요? 공통의 화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삶의 패턴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너무 달라. 이게 뭔가 이게 교차점이 있어야지 뭐 대화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교차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서로 바쁘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밥 먹을 시간도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따로따로 사는 게 이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육을 집안에서 했잖아요. 뭐 예절 교육이나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했는데 요즘 교육을 다 어디에 맡겨버려요? 학원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다 맡겨버리고 나는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책은 뭐냐면요. 좋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의 도구. 자, 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누구와 대화를 먼저 해야 될까요? 나와 책과 대화를 해야 돼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도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그 말씀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인격. 실은 글이라는 것들은요. 말을 갖다 내 말과 내 생각들을 갖다 글로 정리한 거잖아요. 이 말은 여기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책과 뭐 해라? 책과 뭐 해라? 예,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책 질문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예. 밀가 우리가 지금 명품 가족 만드는 거잖아요. 행복한 명품 가족 만드는 건데 명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명문가 있죠. 명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재하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책 대화를 했어요. 제 대표적인 책 대화를 했던 이 밀가 철학자이죠. 이 밀가의 그 대화에 잠깐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아침 식사 전 매일 산책을 즐겼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는 하루 전에 내가 읽은 것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질문 독서입니다. 질문 독서는요, 첫 번째 이 질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연습을 시켜봤는데 하도 힘들어요. 질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 질문법입니다. 그다음 추론 질문이고요. 그리고 심화 적용 질문인데 키워드 질문 이제 아까 우리가 키워드를 정했잖아요. 정했잖아요. 자, 키워드를 정했으면은 아주 쉽게 질문 만드는 방법은 키워드 플러스 의문사예요. 의문사 플러스 키워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씩 대입하면 저희가 아까 기차니즘이 있었죠. 자, 기차니즘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Y로 한번 기차니즘 한번 만들어보죠. Y 플러스, 왜 플러스 기차니즘. 한번 질문 한번 만들어볼까요? 왜 기차니즘인가? 네, 좋습니다. 아주 쉽게. 뭐 하나 또 문구를 하나 덧붙일 수가 있죠? 왜? 예, 왜 귀찮아? 왜 청년들은, 왜 내 아들은 귀차니즘에 빠졌을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장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랬어요.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다 귀차니즘에 빠지는데 왜 빠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왜라는. 자, 무엇? what을 넣어서 가지고 그 질문을 하면은요.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죠? 무엇이 귀차니즘을 만들었을까? 귀차니즘에는 어떤 종류의 귀차니즘이 있을까? 예. 무슨 종류의 귀차니즘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습만 하고 이제 키워드 플러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저자를 죽어 상관없어요. 호출하세요. 예, 호출해서 예, 물어봐. 왜 이 귀차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에너지 고갈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자의 이야기를 그냥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듯이. 그러면요, 상당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이 있다. 예, 책을 저희가 지금 책 몇 개 했는데요. 책 가지고
자녀들이 책을 흥미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책 표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돼요. 아까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표지가 있었죠. 생각의 비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대화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관찰하는 질문부터, 관찰부터 하라 그랬죠. 자, 이 책 가지고 내 아들과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뭐부터 질문해야 될까요? 야, 이 책 뭐가 보이냐? 얘한테 관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 있죠? 손자, 손녀들 책 보게 하려면은요, 책 한 권 가져. 야, 이 책 그림 어때? 너는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요, 이들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야, 이 책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왜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 뭐라고 책 가지고요. 책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 책이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놀랍게 손자, 손녀들이요, 뭐 하기 시작해요? 이 책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조금 읽어주다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질문하시고 책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얘들 손자, 손녀도 놀아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에너지 넘치는데 저희는 에너지가 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앉혀가지고요, 책 가지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이 책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색깔 좋은데, 너가 생각했을 때 왜 숫자가 이렇게 많아? 지금 숫자 이렇게 많잖아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생각의 비밀에서. 2005, 4000, 37, 11, 9800, 98,000 숫자가 쭉쭉 나와요. 그 표지 뒷표지에. 이 숫자는 뭘 이야기할까요? 예. 그죠? 돈도 있고 돈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숫자 안에는. 뭐가? 나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런 성취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뭐 행설수설하는 게 아니다. 내 삶을 가지고 이건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봐라. 된다. 굉장히 숫자는 설득력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 마케팅, 위에 뒷표지는 마케팅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책 가지고 뭐 해라? 질문하라. 자, 책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라면요, 독서에 아주 깊이 있는 독서인데, 이게 깊이 있는 독서 중에 하나가 뭐야? 추론 독서예요. 표면적 내용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심화적인 어떤 내 개인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도 똑같아요. 왜? 성경도 결국에는 문자이고 성경도 결국에는 책이에요. 문해력을 높이면은요, 책을 보면 문해력을 높은 사람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듣지도 마시고 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찾아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성경이 묵상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해봐서,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질문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카브르타 질문에는 이 4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다.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 누가 했어, 언제 했어, 이 아이들하고 특별히 자녀 그 손자 손녀들하고 질문했던 책 누구야, 누가 등장해, 넌 누굴 좋아해, 이런 어떤 얘들이 그 책 안에서 관찰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것들을 갖다가 이 내용 질문이라고 그러고요. 좀 심화할 수 있는, 이제 책에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은 심화라고 그래요. 이 심화 질문은 왜 했을 것 같아? 이유가 뭘 것 같아? 얘한테 질문하면 얘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그래, 무조건 칭찬해줘. 진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 무조건 칭찬해주면요, 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대화까지 가능해요. 깊이 있는 대화까지 하면 적용, 이제 실천과 적용. 그럼 너는 만약 너라면 어떻게 이거는 뭐예요?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얘가 아이디어 찾고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이에요. 다 질문으로 뭐예요? 그 질문으로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끌어요?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책의 내용으로 같이 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 질문이죠. 어떻게,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너의 관점은 뭐야? 그러면 이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책을 이 심화, 깊이 있는 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질문 독서가 중요합니다. 책을 보기 전에 뭐 해라? 질문해라. 자, 세 번째 이제 도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특별히 책을 볼 때요. 단순하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책이 유익하거나 성공해야 될까 이렇게만 보면 안 되죠. 뭐 기준을 가지고 봐야죠. 말씀에 적합한 거, 말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말씀을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책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책이 악한 책도 있어요. 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종의 기원, 이 진화론 이 책 한 권 때문에 얼마나 이 시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책 한 권이요. 사람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한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인생의 기초 쌓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품성 독서라고 합니다. 품성 독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품성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품성 가치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품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가지 품성이 있어요. 열정, 책임감, 근면, 절제, 겸손, 존중, 용서, 순종, 정의, 감사, 나눔, 정직. 자, 이 12가지 품성에 저는 4가지 가치, 꿈, 자기다움, 에너지, 자신감은요. 열정에 관한 품성이에요. 열정은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 시간 엄수, 돌파력, 문제 해결, 목표가 있어요. 이 4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12가지 품성에 이 12가지 품성은 구약에서 십계명과 신약에서 산산수훈에서 뽑아왔어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적용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독서 지금 오전에 저희가 독서에 대한 강의 들었고 우리 김민구 강사님 강의 들었고 김민구 강사님 강의 딱 듣고 어떤 단어가 좀 와닿으세요? 이 중에서. 자, 한번 이 단어 한번 선택해 보시죠. 꿈. 좋죠. 꿈. 예. 그리고 또 돌파력. 그렇죠. 자, 목표. 너무 좋습니다. 기록. 예. 여기는 기록이. 자, 기록은 뭐에 속할까요? 부지런함. 정돈. 그래, 맞아요. 기록은 정돈하게. 예, 실천.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로 와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책에서 교훈 찾아보세요. 자, 큐티하면서 교훈 찾아보세요. 교훈 찾기 싫어, 어려워요. 정말 싫어, 어려워요, 그거.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럼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와닿았던 좋은 그런 가치들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꿈은 땡땡이다. 자, 우리 김민구 강사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꿈은 땡땡이다. 꿈은 기록이다. 와, 이야, 박수 한번 뭐 정말.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대요. 졸업한 후에 한창이 지나서 소득 분배를 따라서 누가 소득이 많았는지 조사를 했는데 3%의 소득이요. 나머지 사람들 소득을 다 압도하더래요. 그 3%의 공통적 특징이 있대요. 자기의 꿈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꿈은 기록이다. 너무 좋습니다. 자, 또 꿈은 땡땡이다. 꿈은 노력이다. 꿈은 열정이다. 예, 꿈은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김민구 간사님 보니까 노력하고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빵 터트리는 때가 오더라.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꿈은 무엇이다? 네, 꿈은요.
제가 와닿았던 그거예요. 꿈은요, 결정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용 강사님 강의, 결정적 전환. 그 전환이 어디였었죠? 절망이었었죠. 결정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 몇 가지 결정적 전환인데 처절하게 깨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든지.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교훈 찾기가 어려워 쉬워요. 이렇게 딱 이 답안지 주고 답안지 조금 운용하는 이 주관식은 어렵지만 객관식은 쉽다. 그죠? 이렇게 쭉 이 가치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책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가치, 그럼 자녀들한테 이 가치를 전달해 주기도 쉬워요. 자, 이렇게 품성 독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디어 독서 해야 돼요. 독서는 대박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독서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 찾아야 돼요. 같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 그 책을 읽고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책을 읽었는데 여전히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다? 이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독서, 이 책에서 진짜 보물찾기,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 안테나 세우기입니다. 안테나 세우기라, 안테너, 예, 제가 헷갈리는데. 자, 안테나 세우기인데요. 그 옛날 시골에, 그 5G가 없을 때, 3G도 없을 때, 그때 뭐로 텔레비 봤죠? 안테나로 텔레비 봤었는데, 신호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안테나 돌려라. 그럼 막 돌려서, 신호가 어느 쪽으로 안테나를 돌려놓으면은, 신호 잡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때가 아주 한국 너무 많이 발전했는데, 안테나를 맞춰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는 이 책을 보기 전에 무엇을 얻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뭘 세워놔야 돼요? 목표를 세워놓고 표대를 세워놔야 돼요. 표대를 세워놔야지만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겨요. 멍하니 그냥 무슨 책이 막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아이디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디어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목표 세워야 된다. 목표 세워야지만요,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아이디어 찾고 그 다음에 목표에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넣어야 되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더 골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교수님이 이 책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아예 사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만화책인데, 이 책 기업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조직 운영하시는 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만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원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본보다 만화가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딱 한 문장, 뭘 뽑으라 그랬죠? 한 문장 뽑으라 그랬죠? 그 강도를 결정한 것은 쇠사슬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 그게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바로 병목 자원이죠.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공장이 계속 손해가 나요. 열심히 그 로봇까지 도입해가지고 효율을 높였는데 계속 손해가 나고 재고가 쌓여요. 원인을 분석하는데 원인이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 조직이란 쇠사슬과 같다. 근데 이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 결국 이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충성된 사람에 집중하세요. 예, 맞아요. 처음 단계에서는. 근데 결국에는요, 누가 결정을 하냐면 약한 연결고리. 문제. 이 문제가요, 최종적인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팀을 운영하고 또 하는 거 회의 도서관, 교회 도서관을 세워주고 독서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막 엄대한 목표를 세우고 잘 안 돼서 결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나왔던 이유가 대부분 뭐였냐면은, 누구 하나 딱 책임 못 지는 그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막혀 있으면요, 그 사람 수준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99개 다 됐는데 누구 하나 딱 사인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럼 하나 때문에 실패해요. 특별히 기업이나 어떤 뭐 성과를 바로 내야 되는 그 조직에서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전에는 저는 강점에 초점 맞춰야 된다. 뭐에 초점 맞춰야 핵심 충성된 사람이 초점 맞춰야 된다 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한 단면인데요.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성과를 결정한다. 저한테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왜? 저는 이 책은 제약 이론이라는 이 경영 전문적인 단어를 써요. 제약. 어떤 제약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조직에는 성과 안 나온다.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지만 성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약 이론인데 그 다음 페이지.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책을 봐라? 질문을 가지고 책을 봐라 그랬죠. 그 고민을 가지고 책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구 이야기죠? 예, 우리 김민구 강사님이 추천했던 책인데 그때 한번 제가 우리 정주영 우리 회장님에 대한 책은 제가 관련된 책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자서전은 제가 못 읽고 이번 기회에 읽어봐야겠다. 근데 딱 한 구절, 제 가슴을 치는 한 구절, 이거 저의 삶의 아이디어가 됐었던 한 구절. 나는 누가 뭐라든 철저한 확인과 무서운 훈련과 끈질긴 동료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이분은 제약 이론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결과가 나올지는 알았어요.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확인해야 돼.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약한 연결고를 사전에 끊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연결고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끈질긴 동력. 저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고 사람이 뭔가 안 하면은 뭘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래서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은 달라지려고 해요. 언제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끈질긴 동력. 저를 바꿔놓는 한 문장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안테나 켜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 교육, 여러분 행복,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면은 행복에 관한 나이 들어 행복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키워드들이 있어요. 안테나 켜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 보이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고 당연히 그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을요 그냥 보지 마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 얻을 것인가 미리 질문하고 아이디어 찾고 자녀 관계 어떻게 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안테나 세우고 책을 보고 그걸 기록하면은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